안녕하세요. 브랜트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번에 조기 영어 문제점에 대해서 또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8번째 항목 중에 아이들이 이민을 갈 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민 갔다가 돌아올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외부에 나와 있어가지고 일 나왔다가 요즘 또 성수기라 좀 바빠가지고 집안에서 조금 찍을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초등학교 때 또는 뭐 한 7살 그러니까는 아이를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의 뭐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가족들의 사정에 의해서 해외를 갔다가 거기서 몇 년 정도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 이 시기를 포함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가 와야 될 때 그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체적으로 해외를 갔다가 오면은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 생활 적응도 못하고 해외 가서도 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아이들의 이런 시냅스들이 지금 환경에 맞게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내 집안 환경, 내 주변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뀌고 있는데 어린 시기 이사를 자주 가도 이 시냅스가 계속 바뀌는 도중에는 다른 거를 하기 전에 이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다른 애들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같은 나라에서도 지역이 바뀌는 거에 의해서 많이 바뀌긴 하는데 나라가 바뀌면은 이거는 차원이 틀린 문제예요. 그 나라 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바뀌게 되고 지금 한국에서 생활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기는 그닥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뇌가 아직 발달 단계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응 훈련을 좀 미리 시켜놓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조금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일반 순환기질 아이들은 그닥 많이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느린 기질이나 아니면 예민한 기질 아이들이 문제가 돼요. 예민한 기질 아이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환경에도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다 보면은 적응을 더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다시 왔을 때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의 뇌 타입 또는 이런 기질에 따라서 모든 아이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알고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아이 뭐 몇 세 때는 어디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답안 나오는 것들은 없어요. 아이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뭐 평균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일단은 학교를 들어가서 갈 수도 있고 막 7살에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결정이 되면은 결정되기 1년 전이나 아니 2년 전 정도에 내가 가야 될 지역 거기를 내가 가야 될 그 나라를 1년에 2번 정도 뭐 3박 4일을 가든 뭐 일주일을 거기서 지내고 오든 근데 부모님이 조금 시간이 되면은 좀 길게 지내다 오시는 게 좋아요. 뭐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는 어차피 휴양차 가는 거니까 애들 뭐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해외에도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살다가 지방 놀러 가는 것처럼 그냥 그런 기분으로 갔다 오면 되고 비행기도 타면서 아 비행기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비행기도 있고 뭐 배열 보면은 343 배열도 있고 어떤 거는 232 배열도 있고 33 배열도 있고 여러 가지 배열의 비행기들이 많잖아요.
뭐 해외 같은 데 가면은 해외 중에서 좀 멀리 가면은 좀 큰 비행기를 타지만은 뭐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가는 데는 이제 적은 지역, 거리가 좀 작은 지역 이런 데는 또 조그만 비행기도 타고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이민을 가기 전에 한 4번 정도, 이 정도는 가가지고 그 나라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고, 웬만하면은 내가 이사 갈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을 몇 번 가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만큼의 이런 성장 정도를 보이는 그런 나라를 방문을 하고 또 거기서 사는 거랑 개발도상국, 그러니까는 동남아 지역 이런 데를 가는 거랑은 또 달라요. 또 아메리카 지역 가는 거랑 또 유럽 지역 가는 거랑은 또 달라요. 실질적으로 아메리카 지역하고 유럽 지역하고 더 위험한 동네가 유럽이에요. 또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인종에 대한 혐오도 굉장히 심한 게 아메리카보다 유럽 지역이 더 심해요. 그리고 뭐 인종차별은 아니지만은 이 흑인들이 범죄율 이런 것들도 제일 많은 데가 이제 유럽 쪽에, 거기는 대놓고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이 유럽 지역이에요. 또 조심해야 될 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집시들 또 많이 조심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또 성인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나라마다 이런 문화 차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서 한 4번 정도 방문을 해줘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여기 쪽에서 우리가 살 수도 있다, 몇 년 살 수도 있으니까는 조금 우리 엄마 아빠 사정이 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줘라.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지. 처음에 이제 놀러 가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아이가 그쪽에 적응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민한 기질 아이들은 국내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 갈 지역을 미리 방문해서 아이한테 적응을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동네, 이사 갈 동네를. 또 같은 서울권에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사 갈 아파트에 이사 가기 한 달 전, 뭐 2달 전에 미리 방문을 해서 내가 이사 갈 아파트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아이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리 방문을 해서 여러 번 여행을 그쪽으로 가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랑 사정이 비슷한 이런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나 아니면은 좀 개발도상국이나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 지능 변화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뭐 유럽이나 뭐 저기 아메리카 지역 이런 데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는 아이가 새로 적응해야 되는 시냅스 신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적응 기간 동안 뇌가 발달하기가 좀 버거운 그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살게 되면서 지능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력이 약간 떨어지는 거죠. 다시 복구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빠른 아이들은 몇 개월이면 되겠지만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문제인 거죠. 그 와중에 또 언어까지 안 된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제가 보통 한국 애들한테 하지 말라는 게 미디어 시청과 그다음에 조기 영어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한해서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이용을 해야 돼요. 그 나라의 문화나 아니면은 그런 실정을 보여주는 그런 것에 대한 이 영상이나 또는 진짜 최악의 수단인데 가야 될 길이 한 1년 이내 갑자기 결정이 됐어. 식구가 다 가야 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미디어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원래 청각만 이용해야 되는데 시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뭐 율동이나 아니면은 또 생활 영어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또 만화를
이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애니를 이용하는 건데, 애니 중에서도 좀 쉬운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애들용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보여주는데, 미디어만 보여주지 말고 미디어 본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꼭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1년 이내예요. 근데 가야 될 게 2년 3년 됐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밟아가면 돼요. 첫 번째, 일단은 듣기부터 뚫어놔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 말고 일상생활 영어, 그러니까는 읽기 쓰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영어에 관련돼서 유튜브 보면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말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나오는 거, 그거를 약 1년 정도 들려주는데,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리는 게 아니라 저녁 시간에 1시간 정도를 매일 꾸준히 들려주세요. 들려만 주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가 지날 무렵 그 들려준 거에 대해서 부모랑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밟고요. 어차피 돌아오게 되면 한국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국어랑 그 다음에 외국어랑 항상 60대 40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이 외국어가 모국어를 넘어서 버리면은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모국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돼 버리면은 한국어에 관련된 이 국어 문제 풀기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국어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전 과목을 다 못해요. 요즘 뭐 영어에 미쳐가지고 조기 영어를 하는데 결국은 학교에 가서 국어 문제를 풀지 못해가지고 국어에 대한 또 이런 뜻풀이, 이해,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그리고 한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기 영어를 막 시키고 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국어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문제 뜻을 이해를 못해서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한 4학년 넘으면 대체적으로 포기를 해요. 그리고 영유 이런 데서 그냥 아무나 다 그냥 IQ 130을 줘요. 그러니까는 자기 애가 진짜 똑똑한 줄 알고 시켰다가 나중에 오히려 뇌질환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듣기 위주 시키고 부모랑 생활 영어를 하면서, 뭐 생활 영어 하는 시간을 따로 두고 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아이랑 생활 영어 하는 시간 두고 나머지는 이제 모국어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학교 가서 또 아무 때나 막 영어 쓰라고 그러지 말고, 그런 식으로 영어를 그냥 집안에서 조금 뭐 저녁 시간이면 저녁 시간에 일상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귀를 좀 터놓는 게 좀 좋아요.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갔다가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이들 학과 공부에 관련돼서는 일단은 외국을 가서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외국 가실 때 아이가 필요한 교재, 그 다음에 문제집, 그러니까 주로 문제집 위주로 좀 사세요. 제일 무난한 게 우등생 문제집이에요. 우등생 해법. 요게 전질로 나와요. 그래서 우등생 문제집을 뭐 매 따로, 그러니까 책이 너무 많으면 또 가져가기가 불편하니까 매해 구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1년치를 가지고 가세요. 1년치 가지고 가고, 수학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연산도 살짝 필요하니까 기탄 수학 그거 사서, 기탄 수학 말고도 뭐 연산에 관련된 거 조금 있으니까 그거를 약간 챙겨서 가져가시고요. 대신 그 문제는 그러니까 3학년 정도까지는 부모님하고 같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미리 3학년 때 것까지를 조금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어차피 국어 수학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가져가면 되고, 3, 4학년 때는 사회 자연이 있어요. 사회가. 그러니까는 그거에 관련돼서도 부모님이 조금 미리 보고, 외국 가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회 책 보면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리 좀 보시고, 이거는 외국 가서 볼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 내용은 외국 가서 찾아볼 수도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만약에 애가 5학년까지 있는다 싶으면은 저거까지 봐야지. 역사 나오니까 역사에 관련된 이런 유적지 방문, 이런 것들을 거기 해외 가기 전에 미리
좀 하고 오신다든지 그런 거를 하셔서 다 비디오 촬영을 해 놓으시고 그것을 아이랑 놀고 다녔던 거를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다 저장을 해 놓으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잘 모른다 싶으시면은 그 비디오 촬영한 거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학교 수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 수업에 맞는 그 진도에 맞게끔 아이를 외국 가서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뭐 책을 한국에서 배달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항상 메꿔 주셔야 얘가 만약에 한국에 왔을 때도 학교 진도에 맞게 힘들지 않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대체적으로 외국에서 오래 있다가 한국에 와도 지능이 살짝 또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긴 해요. 그거는 좀 유념해 두시고요. 자, 지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문화권에 이제 좀 다른 나라로 갔을 때예요. 그런데 이 동남아로 갔을 때는 얘기가 달라요. 동남아로 갔을 때는 이 영어에 관련된 거나 또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관련된 거 외에는 지능이 떨어질 일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적응적 지능이 아니라 사회성 지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르고 또 대체적으로 좀 지저분한 생활들을 많이 하고 비위생적인 생활들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을 조금 깔끔한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웬만하면 다 프라이빗으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학교 같은 경우도 이 프라이빗 학교를 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하고 많이 못 어울리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아이들 지능이 더 떨어지는 걸 방지를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나라 가면 지능이 떨어지는데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좀 높은 나라로 가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지능이 떨어지는 거고 좀 낮은 나라로 가면은 거기에 문화에 편집이나고 어울리다가 보면은 그것에 의한 지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본인이 지내는 지역에 그냥 화교들이나 아니면 싱가폴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게 좋죠. 괜히 그냥 로컬 지역에 집 하나 얻어가지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한국에 오면은 그쪽 문화권이 낮다 보니까는 낮은 데에서 한국이라는 더 높은 데로 오게 돼 버리니까는 이 적응력이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다시 돌아가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못 살게 돼요. 뭐 어차피 외국에 살다가 그러니까 선진국도 살다가 오면은 힘들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 그대로 뭐 싱가포르나 또 뭐 중국이나 또 대만이나 그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데 베트남 이런데 살다가 와버리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고급 문화를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그 적응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살 때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을 것인지 또 내가 사는 지역을 안전한 곳인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런 동남아권에 가시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조금 월세가 비싸더라도 대체적으로 부잣집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쪽 빌리지 쪽으로 그쪽에서 하고 애들 이제 어린 시기에 갔으면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학교도 이런 프라이빗으로 많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도 개인 교사로 불러가지고 아이랑 같이 하시는 것도 좋고요. 외국인들도 이렇게 많이 애들 모여가지고 선생님 불러다가 애들끼리 영어로 대화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도 또 영어 공부를 하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집안에서 교육을 해도 되긴 하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영어 대화를 하면요 실질적으로 외국 사람이 왔을 때 외국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가면은 집안 사람들 대화도 중요하지만은 외국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처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그쪽 처음 온 아이들끼리도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쪽 지역 그런 데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거기 갔을 때도 마찬가지 학과 공부에 맞춰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거니까 한국에서 하는 그 학과 공부에 맞춰서 일정 시간에, 그러니까 뭐 저녁 시간 이후든 일정 시간에는 그쪽 학교에서 배우는 건 그쪽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고,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한 그 학과의 목차별로 따로 또 집에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세요. 그쪽에서 만약에 한국 그 스타일로 하는 학습지가 있다면은 그걸 불러서 하시면 되고요. 그거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부모님하고 락도 애가 다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가르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아이가 그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연도를 좀 생각을 해서 4년치면은 4년치 교과서를 미리 좀 구입을 하셔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거를 미리 좀 보고 준비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와서 선진국을 갔다 오든 후진국을 갔다 오든 아이는 지능이 살짝 떨어져 있어요. 높아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돌아오기까지도 마찬가지 그쪽에서 한국을 올 수가 중간중간 올 수가 있으면은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방문을 해서 한국어를 다시 쓸 수 있고, 또 한국 문화가 이런 변화된 모습을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아이 눈에 익어 놓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도, 그러니까 외국을 가기 전에도 미리 몇 번 방문하듯이 한국에 오기 전에도 계속 한 1년에 2번 정도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때 친구들도 애들 만나게 또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다시 오더라도 기존에 있던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게 기본이고, 그 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이들의 성격, 성향, 기질, 그 다음에 뇌 타입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기 전에 미리 그쪽 지역을 방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영어 듣기 위주로 먼저 해주고, 듣기, 말하기, 대화 순서를 하고, 읽기 쓰기는 이제 가기 전에 하면 돼요. 일단은 대화가 중요하니까는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대화를 일정 시간 동안 하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가기 전에 미리 아이가 있을 만큼의 연도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미리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아이가 해외 이민을 가기 전에 아니면 해외를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사회나 과학 같은 거 거기서 만약에 안 배우는 것들이나 거기서 볼 수 없는 것들 같은 경우는 미리 경험을 해 놓고 다 비디오 촬영을 해 놓으시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가서도 만약에 어디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로컬 지역에 살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비슷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타운이 있어요. 그런 데서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래도 너무 외국인들하고 있는 것보다 뭐 코리안 타운 이런 데서 살아서 한국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다 알아보고, 또 아이가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쪽에서 아이가 뭘 배울 수 있고 뭘 놀 수 있고 이런 것들, 또 그런 거를 미리 좀 알아보시고 가야지, 그냥 무작정 뭐 이모네 집 간다고 해서 이모네 집 덜컥 가가지고 야 오늘부터 너 여기서 살 거야, 그럼 애들 안 나가. 그냥 맨날 집에만 있단 말이에요. 또 학교 가가지고 또 우울증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모 집에 갈 거면 이모 집을 2년 전부터 이제 슬슬
갔다 와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근처에 좀 적응 좀 시켜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 갔다 오기 전에 그 안에서 한국을 몇 번 왔다 갔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갔다 와서 만약에 다시 한국에 오게 되면은 부족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아이랑 어떤 식으로 메꿀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학과 공부는 학과 공부고, 뭐 학교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 그냥 적응을 위해서 아이를 애써주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아이가 제일 잘하는 걸 찾아요. 아이가 만들기나 그리기나 이런 걸 잘한다 그러면은 그거 위주로 거기 가서도 그거를 계속 꾸준히 시켜주시고, 한국에 와서도 그거를 계속 한 부분을 계속 이어지게끔 해서, 한국에 와서도 공부는 못하더라도 그런 운해 쪽에 관련된 예능이나 예체능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아이가 괜찮게, 그나마 괜찮게 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이게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거의 해외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또는 어쩔 수 없이 이민 갔다 와가지고 아이들이 적응 못하는 걸 너무 봤는데, 그건 대체적으로 계획 없이 그냥 확 가가지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좀 잡아놓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고, 가기 전에 미리 몇 번 가보고, 한국 오기 전에도 미리 한국을 몇 번 와보고, 대신 돈은 좀 많이 들 거예요. 왔다 갔다 비행기 값이 장난이 아니니까. 그나마 동남아는 좀 괜찮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는 그래도 한 번씩 왔다 가주시는 게 좋죠. 하여튼 이 정도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에 마지막 9번 10번 강의 있고, 또 전하는 말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그때 또 부족한 부분 메꿔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외지에 있다 보니까는 요건 편집 없이 그냥 노컷으로 그냥 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